안녕하세요. 호기심 보따리입니다. 오늘은 보도블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보도블록은 다 똑같이 생겼을까? 그냥 시멘트판 깔아놓으면 될 것을 왜 굳이 저 지그재그 모양을 쓰는 걸까요? 사실 이 블록 하나에는 40년 한국 경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 처음 깔렸던 블록부터 1기 신도시 건설 붐을 타고 전국으로 퍼진 이야기까지, 심지어 연말마다 예산 낭비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지만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보도블록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블록의 정식 명칭은 유자형 인터로킹 블록입니다. 한국말로 풀면 맞물림이라는 뜻이죠. 그냥 블록을 옆에 나란히 놓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생긴 면끼리 딱 맞물리게 하는 겁니다. 레고 블록 끼우듯이요. 보도블록 전문가가 직접 시연을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블록 두 개를 손으로 맞춰보면 서로 꽉 잡아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바로 인터로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록끼리 맞물려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견고함을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블록 사이사이에 빽빽하게 채워지는 줄눈 모래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모래가 없으면 아무리 맞물려 있어도 블록은 쉽게 흔들리고 비틀립니다. 그리고 블록 옆면을 자세히 보면 작은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돌기가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일정한 틈을 만들어주고 그 틈으로 모래가 쏙쏙 들어가면서 전체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결국 줄눈 모래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보도블록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 블록은 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깔리기 시작한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1982년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던 한 회사에서 처음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회사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코단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코리아와 덴마크를 합친 이름이죠. 왜 덴마크냐고요? 당시 덴마크에서 기술자가 직접 한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선진 기술을 그대로 들여온 거였죠. 1980년대 초반 한국은 건설 붐이 한창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우후죽순 올라가고 도로가 사방으로 뚫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비만 오면 장화 없이는 다니기 힘들 정도로 보도 포장률이 형편없었거든요. 흙바닥이 그대로 노출된 곳이 태반이었죠. 그러다 1980년대 중반 상황이 급변합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온다는데 흙바닥길을 보여줄 순 없잖아요. 관계자들이 급히 일본과 유럽을 시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저기는 블록이 완전히 다르네? 유럽에서는 이미 인터로킹 블록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덴마크 기술이 도입되었고 88 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서울대공원 같은 곳에 가보면 당시 깔렸던 S형 인터로킹 블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형 블록이 한국에 뿌리내린 역사입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보도 블록의 전성기는 계속됩니다. 1990년대 초반 바로 1기 신도시 시대가 열렸거든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이 5개 신도시에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마다 보행 공간을 만들어야 했죠. 상상해보세요. 한 단지에만 수천 세대가 들어가는데 단지 내부 도로를 전부 블록으로 깔아야 하는 겁니다. 보도블록 업계는 그야말로 대호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30년 전에 깔린 블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성장에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그런데 시대별로 유행하는 블록 모양이 달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960, 70년대에는 커다란 사각 시멘트 블록이 주류였습니다. 그냥 바닥 평평하게 다지고 얹어놓는 수준이었어요. 당연히 비만 오면 쉽게 망가졌죠. 그러다 1980, 9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로킹 기술이 본격화됩니다. S형, U형, T형, I형 다양한 디자인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T형은 국화빵 모양이라고도 불렀는데 지금 보면 참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이었죠. 이 블록들 덕분에 우리나라 보도 포장률은 급격히 올라갔고 도시 미관도 한층 개선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 아래에도 어쩌면 30년 전 신도시 건설 붐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보도블록이 너무 투박하다, 도시 미관이 별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서울시가 움직입니다. 디자인, 서울 거리, 도로 르네상스 같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보도블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기존 유형 블록보다 훨씬 콤팩트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블록이 등장한 겁니다. I형 블록이라고 부르는데 심플하고 세련됐죠. 표면 처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거친 콘크리트 질감 그대로였는데 2000년대 블록은 표면이 매끄럽고 고급스러워요. 마치 대리석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색상도 혁명적으로 바뀌었어요.
1980에 90년대 블록들은 초록색, 갈색 같은 원색 계열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는 회색, 검은색, 베이지색 같은 무채색 계열이 대세가 됩니다. 훨씬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이죠. 재밌는 건 길을 걷다가 블록만 봐도 이 도로는 2000년대 초반에 포장했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록의 모양, 색깔, 표면 질감만 봐도 시대를 읽을 수 있어요. 마치 나이테처럼요. 강남 대로변에 가보면 매끈한 회색 블록이 깔려 있고, 오래된 동네 골목에 가면 투박한 초록색 유형 블록이 남아있는 시기죠. 같은 서울 안에서도 블록만 보면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 서울시대가 남긴 흔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어떤 블록이 더 과학적으로 우수한 걸까요? 지그재그 모양의 유형이 좋을까? 아니면 심플한 I형이 좋을까?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보도블록 위로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오토바이도 올라오고 불법 주정차 차량도 올라옵니다. 특히 차량이 문제예요.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죠. 차 한 대가 보도블록 위에 올라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순간 블록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밀리는 힘을 받게 되죠. 이 힘이 옆에 있는 블록으로 전달되면서 충격이 분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블록과 블록이 얼마나 단단히 결합되어 있느냐입니다. 유형 블록은 옆면이 지그재그로 맞물려 있어요. 차가 밀어도 옆 블록이 받쳐주는 구조죠. 힘이 여러 블록으로 분산되면서 충격을 함께 견딥니다. 반면 I형 블록은 어떨까요? 옆면이 매끄럽습니다. 차가 밀면 그냥 옆으로 밀려날 뿐이에요. 결속력이 약한 거죠. 구조적으로만 보면 유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내구성도 훨씬 좋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I형이 더 많이 쓰입니다. 왜냐고요? 디자인 때문이죠. 유형은 투박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I형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공 패턴입니다. 단순히 일자로 까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패턴이나 헤링본 방식으로 깝니다. 블록을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 I형 블록도 서로 맞물리는 효과가 생겨요. 구조적으로 훨씬 단단해집니다. 결국 모양만 바꾼 게 아니라 시공 방식까지 진화시킨 겁니다. 최근 들어 보도블록 업계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양이나 디자인보다 기능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게 투수 블록입니다. 물이 스며드는 블록이에요. 일반 콘크리트 블록은 표면이 막혀 있어서 빗물이 그냥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투수 블록은 블록 자체에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쏙쏙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로 스며들죠. 요즘 매년 여름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잖아요. 하수관이 감당을 못해서 도로가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투수 블록을 깔면 빗물이 즉시 땅속으로 흡수되니까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 면적 중에서 골목길과 이면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이걸 전부 투수 블록으로 바꾼다면 효과가 클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투수 블록 말고도 다양한 기능성 블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를 정화하는 블록도 있고요.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차열 블록도 있습니다. 여름에 아스팔트 위를 걸으면 뜨겁잖아요? 차열 블록은 열을 반사시켜서 표면 온도를 낮춰줍니다.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시장에 가짜 투수 블록이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물이 안 빠지는 불량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어요. 지자체가 제대로 검수를 안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제로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기능성 블록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수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 블록을 왜 뜯어내? 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해예요. 보도 아래에는 전선 통신선, 상하수도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지하 시설물 유지 보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헤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보도 블록에는 40년 한국 경제사가 담겨 있습니다. 88 올림픽의 열기, 신도시 건설 불, 디자인, 서울의 세련미까지. 다음에 길을 걸을 때 한번 발밑을 보세요. 그 블록이 언제 깔렸는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